네, 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이 불거진 지 오래됐죠. 검찰이 드디어 수사에 착수를 했는데 이 법원행정처가 이미 공개한 410건의 문건 외에 하드디스크 그리고 관용 차량 운행 일지 등 다른 자료의 제출은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새로 불거진 사실도 있었죠.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이 사용했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디가우징됐다는 소식 저희도 어제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아무튼 검찰은 대법원에 자료 제출을 재요청할지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한 변호사가 410건의 문건 작성자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오늘 제기를 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송기호 변호사인데요. 직접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 소송을 내신 이유가 뭘까요? 워낙 이 법관의 독립은 우리 법치주의 핵심인데, 네. 법조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법관에 의한 법관의 어떤 사찰, 그리고, 정권과의 여러 가지, 그 목록 내용이 공개돼야, 구체적인 내용은 알겠습니다만, 예. 어떤 정당성 부여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내용들이 이게 그대로 묻혀서는 안 된다. 지지를 위해서는 철저하게 규명돼야 된다. 아마 이것은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같은 생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법원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셨었죠. 네. 그리고 법원이 공개를 거부하니까 소송을 내신 거잖아요. 네, 법원이 파일 목록 명칭은 공개를 했는데 네. 작성한 법관은 공개하지 않았죠. 그래서 근데 그 법원에서 공개를 거부하면서 그러니까 내놓은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때? 네, 참 이해하기 어려운 건데 이제 개인 사생활 침해라는 이유로 법관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사생활 침해라고요? 그렇죠. 법원의 비공개 사유를 그대로 읽어보면은 네. 말 그대로 개인 사생활 침해에 해당돼서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해달라는 건데 네. 우리 정보공개법에서 말하는 비공개 사유로서의 개인 사생활 침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네. 사적인 영역, 프라이버시에 관한 문제이죠. 근데 네. 지금 이 건은 법원행정처라는 그런 공공기관에서 우리 헌법 기본적인 질서로서 중요한 사법권의 독립에 관한 그런 중요한 공적 영역에서 발생한 상황인데 이것을 개인 사생활 침해라는 이유로 비공개한 것은 법률가로서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 소송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양승태 전 대법원장 그리고 박병대 전 법원 행정처장이 사용했던 컴퓨터 하드디스크 디가우징 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 강력한 자기장으로 이 하드디스크를 아예 이제 내용을 지워버렸다는 건데 이 디가우징이라고 하는 수법이 옛날 이명박 정부 때 민간인 불법 사찰 증거 인멸할 때 썼던 방법인데요. 그렇죠. 이 말도 우리가 그때 처음 아마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아무튼 법원은 통상의 절차에 따라서 처리한 것이다 이런 입장이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그동안에 이제 관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바깥에서 확인하기는 어렵죠. 예. 관례라는 것으로 넘어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선 시점이라는 게 이 중요한 법관 사찰 문제 또 사법권 남용, 사법농단의 문제들이 이제 제기된 시점과도 맞물릴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법원 기록물 관리 규칙을 보면은 이러한 어떤 업무 관련 기록물들은 체계적으로 남기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것이 관례라고 하는 게 뭐 우리 법원의 공식적인 입장인지 어떤 한두 분의 그런 사적인 입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례라는 이유로 합리화될 수 없다라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공적인 업무에 쓰라고 지급한 컴퓨터잖아요. 그리고 그 컴퓨터 가지고 뭐 게임하거나 다른 거 아니면 그냥 공적 업무에 썼으면 그 기록은 남겨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 관련 문서, 업무와 관련돼서 작성한 문서를 이제 기록물로 규정을 하고 이 기록물은 보호 관리할 의무를
법관에게도 부여하고 있죠. 그러니까. 따라서 지금 과연 이 이른바 디가우징이라는 게 어떠한 배경에서 이루어졌는지 그 자체도 중요한 네. 수사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변호사님께서 그 배경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디가우징 된 시점이 작년 10월이라면서요. 그리고 요 10월이라고 하는 시점이 이제 블랙리스트 문제가 불거지면서 2차 조사가 착수된 시점이라고 하던데 바로 이것 때문에 이 시점 정황 때문에 이거 증거인멸 행위로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오던데요. 근데 이제 엄격한 형사상의 증거인멸이라는 것은 이제 타인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아직은 뭐 이렇게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도대체 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의 이런 행위가 네. 물론 디가우징이 이제 어떻게 됐는지 아예 전혀 못 들여다본다면 참 그것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네. 상황입니다만, 네네. 지금으로서는 좀 속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 행위 자체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법리상의 증거인멸죄가 성립할지 문제는 왜냐하면 증거인멸죄라는 것은 형법상 타인의 어떤 그렇다면서요. 성립과 관련되기 때문에 예. 내가 저지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예.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 이 부분은 역시 좀 제대로 들여다봐야 그러니까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소지는 다분하나 증거인멸 같은 경우는 이게 그러니까 제3자라고 볼 수 있는 거냐 아니면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인데 예 증거인멸 예. 증거인멸이라는 건 내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증거를 내가 없애는 것은 죄가 안 된다면서요 정말로. 네, 그게 형법의 해석이죠. 형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법원 행정처가 검찰에 410건의 문건은 전달했는데 하드디스크나 이런 것들은 지금 안 주고 있다고 하잖아요. 예.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우리 대법원장 스스로 어떤 수사 적극 협조를 하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따라서 그리고 더구나 이 문제가 단순한 어떤 일개 법관의 어떤 개인 비리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관의 독립이야말로 우리 헌법 기본 질서이고 또 우리 국민 인권을 최후의 보루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법원 행정처에서 조직적으로 이렇게 사법농단 또 법관에 의한 법관의 사찰 의혹이 제기됐다는 것은 대단히 중대한 법치주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어떤 관련된 재반 증거들을 제출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소극적으로 이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형사소송법에 따른 강제 수사가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강제 수사에 압수수색까지도 불사해야 된다 이런 뜻이 깔려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네. 임의 제출이 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증거들이기 때문에요. 예. 만약에 그 법원 행정처에서 정말로 하드디스크를 내놓지 않으면은 압수수색을 해서라도 확보를 해야 된다. 근데 압수수색 영장도 법원이 발부하잖아요. 바로 그 점 때문에 검찰과 달리 헌법은 법관의 독립을 규정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한 사람 법관이 헌법기관이죠. 그래서 마치 사법부가 하나의 어떤 일체이고 그렇기 때문에 법관이 사법부를 위해서 어떤 압수수색 영장을 어떤 파리 안으로 구문식으로 할 것이다. 그렇게 봐서는 안 되고요. 또 그렇게 돼서도 안 될 거고. 저희들이 최소한의 그런 사법부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거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저런 어떤 법적 요건이 이런 것들을 떠나서 법조계에서요. 이번 사건에 대해서 특히 이 변호사분들 뭐라고들 하세요? 저 개인적으로는 과연 이제 만약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모른 채서 변호사 업무를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변호사 면허증을 반납하고 싶은 마음이죠. 특히 저희 이제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저희들끼리 하는 농담으로 우리 사법부를 제일 신뢰하고 믿는 곳이 우리 민변 변호사들이라고 해요. 우리는 적어도 법원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가지고 또 여러 어떤 인권 관련 일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정말
아주 어떤 개탄스럽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것을 철저하게 네. 해결해서 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인적 청산을 포함해서 네. 제대로 규명해야 된다. 다만 네. 아직까지는 어떤 실체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그런 점에서라도 사법부가 사법부 신뢰를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수사에 협조해야 된다라는 네.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뭐 사법부 이야기는 나왔으니까 이왕 이야기 나와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그 대법원 구성, 대법관 교체 문제 있지 않습니까? 임기가 만료가 돼서 새 대법관 추천 3명인가 지금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대법원이 어떻게 구성돼야 되는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법원은 예. 기본적으로 달리 어떤 해결 방법을 쉽게 찾기 어려운 시민 없는 다수 국민의 최후의 어떤 인권 보루처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의 처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즉 다양한 우리 구성원의 삶을 예.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래서 어떤 다양하게 네.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게 충분히 그들의 인권을 지켜줄 수 있는 네네. 그런 분들로 구성이 돼야 되는 것이지 지나치게 어떤 정통 이른바 정통 판사 중심으로만 네. 대법원이 구성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통 판사로만 정통 판사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판사 출신만 대법관 하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흔히 말하는 이 법원 행정처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엘리트 법관이 지나치게 주도하는 대법원은 예. 우리 사회의 그런 충분한 인권 보호 기능을 하기는 부족하다. 그게 이제 그 얘기하는 언론 얘기는 서울남 얘기하는 거죠? 서울대 출신의 50대 남성 뭐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더 다양하게 네. 다양한 어떤 배경과 관점을 가진 분들이 그리고 대법관도 저는 더 증원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그래서 충분히 한 분 한 분들의 그런 인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대법원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건 지금 뭐 많은 분들도 문자로 그걸 보내주고 있는데 그 법원은 법 위에 군림하는 곳이 아니다 이런 문자를 계속 보내주고 계시네요. 이게 핵심 뭐 그렇죠. 단순하지만 법 앞에 평등이라는 것도 그러니까요. 마찬가지로 법관도 법 앞에 평등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진리는 항상 단순한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송기호 변호사였습니다. 체계적으로 남기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것이 관례라고 하는 게 뭐 우리 법원의 공식적인 입장인지 네. 어떤 한두 분의 그런 뭐 사적인 입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관례라는 이유로 합리화될 수 없다라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공적인 업무에 쓰라고 지급한 컴퓨터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그 컴퓨터 가지고 뭐 게임하거나 다른 거 아니면 그냥 공적 업무에 썼으면 그 기록은 남겨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도 따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업무 관련 문서, 업무와 네. 관련돼서 작성한 문서를 이제 기록물로 규정을 하고 네. 이 기록물은 보호 관리할 의무를 법관에게도 부여하고 있죠. 그러니까. 따라서 지금 과연 이 이른바 디가우징이라는 게 어떠한 배경에서 이루어졌는지 그 자체도 중요한 네. 수사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변호사 참 이해하기 어려운 건데 이제 개인 사생활 침해라는 이유로 법관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사생활 침해라고요? 그렇죠. 법원의 비공개 사유를 그대로 읽어보면은 네. 말 그대로 개인 사생활 침해에 해당돼서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해달라는 건데 네. 우리 정보공개법에서 말하는 비공개 사유로서의 개인 사생활 침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네. 사적인 영역, 프라이버시에 관한 문제이죠. 근데 네. 네. 지금 이 건은 법원 행정처라는 그런 공공기관에서 우리 헌법 기본적인 질서로서 중요한 사법권의 독립에 관한 그런 중요한 공적 영역에서 발생한 상황인데 예. 이것을 개인 사생활 침해라는 이유로 비공개한 것은 법률가로서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네네.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 소송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양승태 전
법관의 독립은 우리 법치주의 핵심인데 네. 법 쪽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 법관에 의한 법관의 어떤 사찰 그리고 정권과의 여러 가지 내용 그 목록 내용이 공개돼야 구체적인 내용은 알겠습니다만 예예. 어떤 정당성 부여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내용들이 이게 그대로 묻혀서는 안 된다. 지지를 위해서는 철저하게 규명돼야 된다. 아마 이것은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같은 생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법원에 정보 공개 청구를 하셨었죠. 네. 그리고 법원이 공개를 거부하니까 소송을 내신 거잖아요. 네, 법원이 파일 목록 명칭은 공개를 했는데 네. 작성한 법관은 공개하지 않았죠. 그래서 근데 그 법원에서 거죠. 공개를 거부하면서 그러니까 내놓은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때? 현 대법원장 그리고 박병대 전 법원 행정처장이 사용했던 컴퓨터 하드디스크 디가우징 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 강력한 자기장으로 이 하드디스크를 아예 이제 내용을 지워버렸다는 건데 이 네. 디가우징이라고 하는 수법이 옛날 이명박 정부 때 민간인 불법 사찰 증거 인멸할 때 썼던 방법인데요. 그렇죠. 이 말도 우리가 그때 처음 아마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아무튼 법원은 통상의 절차에 따라서 처리한 것이다 이런 입장이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그동안에 이제 관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바깥에서 확인하기는 어렵죠. 예. 네. 관례라는 것으로 넘어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네. 우선 그 시점이라는 게 이 중요한 법관 사찰 문제 또 사법권 남용, 예. 사법농단의 문제들이 이제 제기된 시점과도 맞물릴 뿐만 아니라 예. 지금 우리 법원 기록물 관리 규칙을 보면은 예. 이러한 어떤 업무 관련 기록물들을 네, 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이 불거진 지 오래됐죠. 검찰이 드디어 수사에 착수를 했는데 이 법원행정처가 이미 공개한 410건의 문건 외에 하드디스크 그리고 관용 차량 운행 일지 등 다른 자료의 제출은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새로 불거진 사실도 있었죠.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 행정처장이 사용했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디가우징 됐다는 소식 저희도 어제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아무튼 검찰은 대법원에 자료 제출을 재요청할지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한 변호사가 410건의 문건 작성자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오늘 제기를 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송기호 변호사인데요. 직접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 소송을 내신 네. 이유가 뭘까요? 워낙 이